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재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적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너무 놀라는 게 1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수술을 빨리 하기를 권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정리할 게 많은 거예요. 누구나 이게 그냥 수술한다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암일 수도 있다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죽음이란 걸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에 되게 많았죠. 저희 아들이 특히 어릴 때는 제가 너무너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제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희한하게 암일 확률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아들도 다 컸고 아들도 취직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변 정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잔잔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노년분들보다 중년분들이 훨씬 더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남은 세월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욕구, 이것 때문에 노년보다 중년들이 죽음을 더 많이 두려워한대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세계의 의미를 다 충족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의외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히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세계의 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저랑 같이 기도 드리는 분들하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너무 괜찮은데 막 그렇게 우셔서 제가 오히려 그분을 달래드렸어요. 근데 이건 어떤 심리 같으냐면 제가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공교롭게 그날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이 문구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초월적인 통제감을 보이는 그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문구가 제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성경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설령 암일지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동요치 않아요. 왜냐면 저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암이라고 죽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단지 내 몸에서 어떠한 큰 귀중한 장기가 없어진다는 이 부분은 조금 허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심리적인 동요 이런 거는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에릭슨이 중년은 생산성과 침체감으로 봤대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러는 것이 없어서 후회가 많을 때 이런 침체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러는 곳은 없지만 후회가 그렇게 많았나? 지난날에? 이런 걸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후회스러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된 저의 감정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테러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는 심리 메커니즘 같은 건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혹시 공포를 느끼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 공포의 이유는 제가 느낄 때 정말 죽음과 가까이 갔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온통 제 머릿속에는
제 아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제가 아프면 저희 아들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은 또 다른 게 아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됐고 제가 주변 정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한 상태고, 사실은 제가 저희 아들이 되게 싫어하긴 했는데 제가 동의를 얻어서 장기 기증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거, 중단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구두상 유서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상기 효과라는 게 있대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치관이나 애국심, 뭐 종교적인 가치관 이런 거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있대요. 그런데 저도 되게 제가 스스로 놀랬던 거는, 내가 죽음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잔잔해졌구나, 이걸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되게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뭐 수술을 해도 감사하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술을 해도 감사하고, 그냥 이런 마음에 평정심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안지는 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직장에도 할 수 없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뭐 엄마, 저희 식구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그냥 그런 걱정조차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커서 항상. 그런데 얘가 예전에 제가 정말 한 6개월을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한 달은 거의 식물인간처럼 쓰러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나중에 알고 저한테 화를 엄청 많이 냈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할 거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안지 정말 정밀 초음파가 끝난 지가 좀 됐어요. 저희 아들이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잘 지내지? 해서 이랬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제 목소리를 딱 듣고 무슨 일 있네 이러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투만으로도 애가 아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엄마는 그 얘기를 나한테 이제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수술하고 어디서, 뭐 당연히 세브란스에서 하고, 근데 언제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한테 얘기 안 하겠다. 너 그리고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는 모든 걸 비공개로 할 거다. 그런 모습 너한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진짜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게 엄마가 이거를 알고서도 전혀 요동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너도 다 컸고 엄마는 뭐 죽음도 무섭지 않다 사실. 그랬더니 애가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를 보면 기도하는 게 이렇게 강한 거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이 또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들은 사실 기도 잘 안 하고 믿음 없고 막 이래서 제 항상 기도 제목인데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가 이거 하나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암이 아니기를, 이거는 기도해 줄 수 있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내가 그거는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그거 기도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그걸로 엄마는 만족한다고, 너 굳이 힘든데 오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한참 얘기하고를 끊었는데,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몸이 아플 때 내지는 내 신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있어요. 내가 정리해야 될 것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다시 한번 필름을 쫙 돌려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기능이 또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런 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런 또 순기능이 있는 거죠. 또 예상치 않은 시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생각도 정리하고 좀 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